자, 오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더 추가로 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요약집의 5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8쪽. 지금 58쪽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표로 하나 정리되어 있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리고 또 공제되는 세금, 공제되는 것,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다 돼 있죠? 네. 그래서 요 내용 부분에서 시험제가 요즘은 종합부동산세에서 한 문제 출제할 때 옛날에는 간단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해당되는 것 또는 해당되지 않는 것 요 정도에서만 출제를 했지만 최근에는 어렵게 냅니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내요. 그래서 꼭 과세 대상만 해서는 안 되고 납세 의무자, 주택은 6억 초과, 종합산 5억 초과, 별도합산 80억 초과. 그 다음에 꼭 6억이나 5억이나 80억을 뺀 거에다가 노란 거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분의 80까지 곱한 금액까지를 과세 표준한다. 여기까지만 과세 표준한다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이런 노란 것까지 곱해야 과세 표준이 된다. 그리고 전부 다 초과 누진세율인데 주택이란 초과 누진세율은 최저와 최고는 아셔야 돼요. 예.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20까지. 그리고 꼭 공제되는 거 있다. 파란 거 재산세. 재산세는 공제되는데 다 공제되죠. 주택에서도 공제, 종합산 토지에서도 공제, 별도합산 토지에서 공제. 이 재산세 공제되는 것은 과세 기준금액이 초과되는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 부분에 재산세 이 부분만 공제를 했는데 이 부분이 공제되는데 공제되는 이 부분의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라든지 또는 탄력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탄력세율을 적용받은 후에 실제 부담한 재산세로 공제된다. 반영된 후 재산세로 공제된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는 세 군데 혜택이 있다. 세 군데 혜택이 있다. 과세 표준에서 3억 공제를 해준다. 그 다음에 또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두 개 있다.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이런 혜택이 있죠. 근데 연령별 세액공제는 60세 이상인 자만 적용. 그 다음에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5년 이상 보유자만 적용. 그리고 과거에 요 60세 이상 연령별 세액공제를 토지분에서 마이너스로 공제된다.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빨간 거 연령별 세액공제니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전부 다 토지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주택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계에서만 빨간 것은 마이너스다. 토지분에서 공제되는 거 아니다. 주택분에서 공제된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이게 나왔어요. 60세 이상 연령이고 5년 이상 보유됐을 때 두 가지를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중복공제 적용됩니다. 중복공제 적용된다는 것.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만 이런 혜택이 있다 보니까 1세대 2개 이상 주택을 소유자는 이런 빨간 거 혜택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1세대 1주택자만 빨간 거 혜택이 있죠. 그러니까 1세대 2개 주택 이상인 자는 이런 빨간 거 혜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1세대 1주택이 있고 또 1세대 1주택자가 또 있어요. 근데 여기 내가 1세대 1주택이고 내 60세 이상 내 부모도 1세대 1주택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 입장이나 부모 입장이나 서로 1세대 1주택자니까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걸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합쳐버려요. 그 합쳐버리면 1세대가 뭐예요? 2개 주택이 되죠. 그러면 이런 거 빨간 거 혜택을 못 받죠. 그죠? 그래서 전에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60세 이상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이를 합가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된 날로부터 10년 동안이요. 올해 개정으로 10년 동안은 각각으로 받는다. 합쳤을 때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각각으로. 근데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혼인했을 때는 5년 동안만 각각 세대로 본다. 혼인은 개정이 안 됐어요. 혼인은 5년 동안만 혼인해서 1세대가 됐을 때 5년 동안은 각각 세대로 본다. 60세 이상 부모랑 합쳤을 때는 10년 동안은
각각 세대로 본다. 꼭 아셔야 돼요. 이 부분도 출제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이 이제 계산됐어요. 자, 이런 계산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과세 표준 및 세율 등, 그래서 이렇게 납부할 세액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산으로 처리해요. 누가? 세무서장. 그래서 납세지 세무서장이 이걸 전산으로 계산해서 나한테 고지에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런 것을 정부 부가과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납부 기간이 언제로 돼 있냐?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주택 두 가지다. 주택이나 토지 두 가지다. 올해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이를 우리는 부가라 그래. 부가 징수 기간이라고 그래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도 12월 달이고 토지도 12월 달이에요. 재산세고 다르잖아요. 재산세는 주택은 2분의 1, 7월 달, 9월 달이죠. 납기가. 맞아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토지는 전부 납기가 언제예요? 9월 달이죠.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도 12월 달, 뭣도 토지도 12월 달이에요. 납부 기간이 둘 다 12월 달이에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부가징수 기간이에요. 그러면 세무서장은 늦어도 그래. 납부 기간 개시 12월 1일,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가 발급돼요. 며칠 전? 5일 전. 이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해요. 이런 거 우리가 정부 부가과세가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외외가 있죠. 뭐가 있다? 신고 납부 가능입니다. 근데 신고 납부를 할 때도 꼭 부가 징수 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신고 납부 내가 할 때도 12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해줘야 돼요. 신고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신고 납부를 선택했는데 본인이 신고 납부를 해주는데 세무서장이 200만 원 고지를 했어. 근데 자기가 80만 원만 신고 납부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서 다시 확인을 해. 200만 원인데 80만 원만 신고 납부했네? 그러면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 가능이다. 근데 신고 납부 오면서 과소신고한다. 그럼 과소신고시는 뭐가 있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돼요.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가 없어요. 왜?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거니까 신고 안 했을 때는 가산세가 없어. 근데 본인이 신고 납부하면서 적게 신고를 해. 그럴 때는 가산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할 때는 어찌해야 될까? 잘 신고를 해줘야 돼요. 왜? 적게 신고분은 가산세가 있으니까. 예. 신중히 생각해서 네가 신고 납부해라 이거야. 신중히 생각해서. 적게 신고 때는 가산세가 있다는 것까지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원칙은 세무서장, 납세에 관할 세무서장이 이렇게 늦어도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해서 납부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서 부가징수, 정부 부가과세. 그러나 외외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신고 납부 가능이다. 지난번에도 나왔죠. 이 지문이 신고 납부 가능하다는 것. 작년 28일 때도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59쪽에 그 분할 납부 등이 있는데, 자, 59쪽에 종합부동산세도 첫 번째, 다시 부가징수할 수 있다 대비줄. 다시. 이 재산세는 수시란 말 썼어. 수시란 말 썼고, 종합부동산세는 다시란 말 써서 순수 우리말로 다시란 말 썼을 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차고 등으로 잘못 부과됐다. 그러면 다시 그 부분을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물납은 인정하지 않는다. 무엇은 된다? 분할납부는 된다. 분할납부에다가 재산세와 동일이라고 써버려요. 재산세와 동일. 그러면 500만 원 초과되면 납부 기한까지 신청을 해서 일부 나눠서 낼 수 있겠네요. 2개월 이내로 분할납부. 물납은 절대 인정이 안 돼. 분할납부 되죠. 그 다음에 빈대부터 오는 부가세 달라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00분의 20의 농어촌 특별세로 따라옵니다. 농어촌 특별세로 따라온다. 그리고 그 기타에서 가로 2번 꼭 소유자별에다 비추려. 소유자별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세대별로 하지 않고 소유자별로 하더라.
소유자별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가로 4에 해당되는 건데요. 가로 3,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도 준용, 마찬가지 감면 규정도 그래요. 가로 4번도 시군의 감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면 종합부동산세도 준용. 그러니까 비과세되거나 뭐 감면 혜택을 받거나 시군 조례에 따라서 재산세가 감면돼. 그럼 뭐까지도 종합부동산세도 그대로 준용. 하여튼 비과세나 감면 등은 무엇을 준용돼 버린다? 재산세를 준용해버려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도로나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등이 재산세가 비과세 대상이었죠? 그러면 그 도로 등 재산세 비과세된 도로나 하천 등은 뭐까지도 비과세돼? 종합부동산세까지도 그대로 비과세돼 버립니다. 그대로 비과세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우리 이제 문제집으로 가요. 문제집. 문제집을 보는데요. 156쪽에 156쪽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2번 항 볼게요. 2번 항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은 그래서 과세되는 것은 자 1항은 끝털이 별장이라고 돼 있네요. 별장은 분명히 제외했죠. 별장은 제외했습니다. 동그라미 2항은 사회복지사업자 복지시설이 소비 목적으로 소유 농지라고 돼 있죠. 농지를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농지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분리과세 대상 농지 분리과세 농지 등은 뭐요? 과세에서 제외돼. 과세에서 제외돼요. 분리과세 대상 농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4번은 건축물이에요. 3번은 상가 건축물로, 상업용 건축물로 되어 있고 4는 공장 건축물로 되어 있죠. 건축물은 다 제외해요. 뭐만 과세고 주택. 여러분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는 것만 과세되고 상가나 공장이나 창고 등등의 모든 건축물은 과세에서 제외돼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안 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항입니다.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딸린 토지예요. 토지인데 허가 등을 안 받았죠? 그럼 건축물의 토지는 뭘로 가? 종합합산 대상이죠. 여기에 들어가죠. 그럼 종합합산 대상 여기에 들어가면 납세 의무가 있죠? 요 납세 의무가 있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어버립니다.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는 뭐가 된다? 여기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뭐가 돼? 과세 대상에 해당되네요. 해당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만 해당돼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157쪽에 종합부동산세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자 1항 납세지인데 개인만 밑줄에 개인은 종부세 납세지를 어디로 넣냐?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이란 말 꼭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에서 개인의 납세지는 주소지 과세가 됩니다. 거주자인 경우 주소지가 돼버립니다. 물론 이제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거소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1항 끝에다가 주소지 써놔버립니다. 주소지. 자,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여러분들이나 나처럼 개인에 속한다니까? 개인에 속해요. 그러면 납세지를 뭐를 따라간다고요? 소득세법의 납세지를 준용해서 주소지가 됩니다. 주소지. 그 종합부동산세는 거주자일 때는 어디에서 부과된다? 주소지예요. 내 주소지 세무서장이 나한테 고지한다니까요.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 거소지로 가요. 그러면 법인으로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될 거냐? 그 뒷말 큰 마담에 법인의 답이죠. 그럼 법인은 법인세법상의 납세지가 준용돼. 그러면 법인세 납세지는요, 그 법인의 본점 등 소재지예요. 그 법인의 본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점 등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세는 봐봐요. 재산세는 개인 법인을 모두 상관없이 토지 소재지, 주택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등으로 가버리죠. 재산 소재지로. 개인 법인 상관없이.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그러지 않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상 납세지를 준용한 주소지에서 과세되고, 법인은 뭘 적용한? 법인세법의 납세지를 준용한 법인의 본점 등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재산 소재지가 아니라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그리고 동그란 2항입니다.
재산세 감면이란 말 들으셨죠? 감면 규정은 뭐를 준용? 종합부동산세도 준용되죠? 재산세가 비과세나 감면에 혜택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도 이렇게 준용합니다. 똥사망 주택이라는 것은 재산세, 지방세법의 주택을 말해요. 우리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나오잖아요. 그러면 뭘 준용하는 거예요? 지방세법의 주택을 말해요. 지방세법에서 정한 주택을 정의를 한 주택을 말하는데 단서가 하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엇은 제외? 별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지방세법의 주택을 말하는데 무엇은 제외된다? 별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지 거주자라고 돼 있네. 주택, 토지, 소지지, 세무서 아니라니까요. 거주자면 어디로 간다고요? 주소지 세무서로 갑니다. 주소지.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세무서로 가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자, 5항. 종합부동산세는 합쳐서 나옵니다. 하나로 합쳐서 12월 달에. 자, 분명히 재산세 봐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따로 2분의 1씩 재산세가 과세됐어요. 주택분 재산세가. 토지분의 재산세는 9월 달에 한꺼번에 냈잖아요. 재산세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도 토지도 다 납기가 12월 달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나와. 합쳐서. 주택분 세금, 토지분 세금을 합쳐서 총 세금이라고 그래요. 종합부동산세는 합쳐서 나옵니다. 재산세는 따로따로 나오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세액과 토지분세액을 합산하여란 말 나와. 합산해서 총세금으로. 그다음에 토지분세금도 또 합쳐줘야 돼.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합쳐줘.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세금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분세금을 합쳐서 나옵니다. 합쳐서. 그럼 결론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을 뭐요? 따로따로요. 전체 하나로 합산해요. 전체 하나로 합산해서 내요. 전체 하나로 합산해서. 그게 동그라미 5번 지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문제 2번에서 5번 지문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것과 토지분에 대한 세금을 뭐라고 됐어? 합한 금액으로, 합한 금액이란 말 들어있죠? 그래가지고 그 세금으로 한다. 그리고 토지분도 그래. 토지분도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을 뭐라고 돼있어? 합한다. 합친다. 이거 이렇게 합쳐서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합쳐서 나온다. 합쳐서 합한다. 5번 지문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표 전화예요. 별표. 자, 그리고 넘겨서 158쪽입니다. 158쪽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다 풀 필요는 없어요. 158쪽에 대표 유형 문제 1번이 있는데요. 1번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항.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주택이라는 범위가 있고 범위 재산세에서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서로 다르죠. 그 범위. 그러니까 재산세에서는 주택의 범위는 별장을 포함시킨다라고 그래. 재산세는 별장을 포함시킨다. 종합부동산세는 별장을 제외시킨다. 그러니까 서로 범위가 틀려. 범위가 다르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그 옛날 21회 때 나온 건데 이때 당시에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그 주택 동그라미 1항도 답으로 해달라고 엄청 많이 그때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정의. 자,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의 주택을 말한다. 맞단 말이야. 다만 별장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정의는 똑같단 말이에요. 정의. 주택이란 주거용 건물 및 토지를 말한다. 뜻. 정의는 같은데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 범위는 다른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주택의 동그라미 1항이 주택의 정의를 물어본 것이 아니죠. 뭘 나왔어요? 과세 대상 범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과세 대상 범위에서 재산세는 별장이 포함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별장이 제외되니까 당연히 무엇은 달라? 과세 범위는 다르죠. 그래서 절대 이거 정답으로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이 신청을 많이 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무엇은 다르다? 과세 대상 범위는 다르다. 범위는 다르다. 무엇은 같은데 정의는 같아. 주택이란 정의는 같은데 범위는 세금 부과 과세 범위는 달라. 동그라미 2항입니다. 종부세도 500만 원 초과되네요. 500만 원 초과되면 뭐 할 수 있어? 분납하게 할 수 있죠. 동그라미 3항입니다. 65세 이상이나 되네. 그러면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죠. 60세 이상부터 되니까.
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60세 이상 해당이 안 돼. 그러면 하여튼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얘가 틀렸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받아? 주택에 대해서 받아? 주택에서 받아야 돼요.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주택에서 공제됩니다. 주택, 토지에 대하여가 잘못되어 있어.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네?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은 뭔만 봐? 65세 이상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것만 봐. 토지에 대하여 그건 안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도 맞는 걸로 생각돼. 맞는 걸로 생각되니까 또 4, 5번 읽어봐도 다 맞거든. 그럼 틀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답, 이 5번까지 딱 읽어봤는데 틀린 지문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좀 가슴이 좀 막 떨려요, 이제 이게. 예? 그죠? 왜 읽어봤는데 안 나오지? 그죠? 그러면 다시 또 읽어봐요. 또 읽어봅니다. 한 번 안 보이면 계속 안 보여요. 예, 한 번 안 보이면 계속 안 보입니다. 한 번 이런 걸 놓치면 계속 놓치게 돼 있어요. 또 읽어봐도 안 보여. 그게 화가 더 나지. 예? 알 것 같은데 틀린 부분은 안 보여요. 그럼 좀 화가 더 납니다. 예, 화가 더 나요. 예, 그래가지고 잠깐 이 문제 놓고 보려고 했더니 다음 문제 보니까 159쪽에 2번처럼 지문이 긴 지문이 있어요. 밑에가. 지문이 긴 문제가 있어. 그럼 이제 화가 더 납니다.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제 나쁜 호르몬으로 점차로 이제 변해갑니다. 이제 짜증도 나가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한번 칩니까 막 이제 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헤이 막 이제 찍기식으로 막 이렇게 그래서 좀 시험 볼 때는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실수라는 것이 그러니까 꼭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진 분들을 있어요. 보면은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진 분들은 꼭 고쳐가지고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고쳐가지고 안 고치면 됐을 뻔했는데 고쳐가지고 한두 개 떨어지거나 또는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머릿속으로 틀린 것이 연습돼가지고 그걸 또 답을 잘못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실수를 덜으려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보는 거 좋아요. 어차피 시험지는 여러분들로 갖고 나옵니다. 시험지는 여러분들 본인이 가져가요. 본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뭐 내가 시험 보고 합격만 하면 되는 것이지 시험지에다 더럽게 하면 뭐 괜찮죠 뭐.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험지에다 뭐 끄트리만 해도 돼. 옳은 것은 또는 뭐 틀린 것은 그러면 이런 것만 좀 밑줄 쳐놔요.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볼펜으로 밑줄 쳐가면서 시험을 보면 좋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꼭 있어. 100% 있어요. 이 전체 과목 중에서 주어진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기억이 올바르게 설명이 안 되고 있네? 그러면 볼펜으로 딱 이렇게 제끼란 말이에요. 예?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진 거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몇 개냐라고 했을 때, 기억이 설명 보니까 옳지 않는 거야. 그럼 옳은 것은 아니라 옳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답이 안 되지. 답이 안 되니까 이렇게 볼펜으로 사설을 그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니은번은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네? 그러면 볼펜으로 딱 이렇게. 그리고, 디귿도 틀리게 설명되고 있네? 니을 올바르게 설명되고 있고, 올바르게 설명되고 있네? 그 볼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답지에서 3개. 동그라 2번이 3개 있네? 그럼 2번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 보러 갈 때 뭐를 갖고 가야 돼, 이렇게. 예? 옳은 것은 옳지 않는 것은 막 이렇게 하거나, 또 이거는 답이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사선 긋거나 할 필기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필기도구. 그럼 여러분 답은 뭘로 체크를 해? 사인펜이잖아요. 그래도 사인펜도 또 나중에 또 그것도 사인펜 돕니다. 어떤 분이 한 번만 칠해도 딱 칠해질 수 있는 거, 두꺼운 거 밑에. 한 번만 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인펜은 답이 3번이다 그러면 3번에다가 이렇게 몇 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 줄인다고 나중에 9월달 되면은 어떤 분이 그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렇게 딱 하면 칠해줄 수 있는 사인펜을 갖고 와. 그러면 뭐 서로 다 막 이거, 구입하려고 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인펜만 갖고 가면 사인펜은 두껍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를 쓸거나 뭐 할 때 학계론에서 계산 문제 같은 거 할 때 굵은 사인펜으로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예? 옆에다 굵은 사인펜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볼펜을 갖고 가라 이거예요. 볼펜을. 근데 볼펜도 잘 한눈에 얼른 뜬 볼펜을 갖고 가야 돼. 그것이 검정색에 빨간색이요. 빨간색. 그래 빨간색 볼펜을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볼펜을 가져가라? 빨간색 볼펜. 그 어떤 사람은 샤프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샤프로. 그죠? 보통 샤프가 공부잖아. 그럼 샤프 가지고 뭐요? 이거 틀린 거네. 이거 옳은 거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샤프로 샤프 연필로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밑줄 쳐가면서.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시험 볼 때는 샤프를 갖고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샤프를 갖고 가잖아요. 예,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샤프는 0.7mm짜리 샤프요. 그래서 지금 뭐요? 0.5mm짜리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옳은 것은 모르는데 사람이 긴장할 때는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 힘이 들어가게.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옳은 것을 밑줄 치다가 밑에 볼펜, 그 샤프 연필 밑에가 나가버려요. 부러져요. 부러져요. 그리고 잘 안 보이고, 부러지게 돼 있어요. 부러진다고. 힘을 들어가면. 그럼 부러지면 또 이렇게 막 누르잖아요. 근데 또 부러져. 그러면 온 신경이 거기가, 온 신경이 샤프, 이거.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샤프 연필보다 뭐가 좋다? 빨간색 볼펜이 좋다. 그리고 꼭 빨간색 볼펜으로 하는 것이 눈에 잘 띄죠. 그러니까 저도 다 풀어봤죠. 빨간색 볼펜으로 딱딱 풀어주는 문제, 안 푸는 문제. 예. 딱 한눈에 딱 띄게요. 이렇게. 예. 저도 다 풀어봐서 해요. 그러니까 빨간색 볼펜이 잘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 볼펜으로. 근데 꼭 가져갈 때 한 개 가져가, 두 개 가져가. 두 개 가져가야 된다고 했어요. 두 개. 예. 하나만 가져가다가는 굴러가 버려요. 하나만 가져갔는데 잠깐 옆에 놔뒀는데 또르르 굴러가 버렸어. 저 밑으로. 그러면 시험 보는 내내 그것만 신경 써. 저거 언제 갖고 오지? 언제 갖고 오지? 예. 그러니까 몇 개? 두 개. 하나 굴러가도 또 하나 있잖아요. 예. 안심이 된다고요. 예. 꼭 그런 거 좀 나중에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것이 자기한테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시험 볼 때는요, 한두 문제만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면 정말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문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158쪽에 지금 대표 유형에서 동그라미 1항 지문은 맞죠? 과세 대상 범위는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동그라미 2항 같은 500만 원 초과되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또는 3항 토지분에 대해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아니라 주택에 대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동그라미 4번은 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도 준용된다. 동그라미 5항은 1세대 1주택이고 단독 소유로 돼 있고 5년 이상 보유가 됐죠? 그러면 뭘 공제받을 수 있어?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159쪽에 2번 문제가 작년 28회 때 냈는데, 자, 동그라미 4번 한번 봐요. 동그라미 4번 보면, 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공제되죠. 그러면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되죠. 탄력세율이. 그러면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혀 후요. 적용된 후에 세액으로 공제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받을 때도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 세금이며 적용받은 후 세금이요. 적용받은 후 세금으로 공제해라 이 말이에요. 이 공제할 때 재산세를 공제할 때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때 세부담 상한을 반영된 후 금액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탄력세율이 적용받을 때는 탄력세율을 뭐요? 적용받은 후 재산세로 공제해야 되는데 후가 아니라 전이라고 돼 있죠. 적용받기 전으로 돼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려버린 겁니다. 4번이 틀렸어요. 동그라미 5항은 별답사는 얼마 초과되면 80억 초과란 말 들어있죠. 80억 초과되면 납세 의무자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 별표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6번은. 1항 재산세 감면되면 뭣도 준용, 종합부동산세도 준용합니다. 동그라미 2항
주택분 재산세죠.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려면 공시가격 합산가격이 얼마 초과? 6억 초과에 대한 밑줄. 6억 초과. 6억 초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 종합부동산세는 무엇과 무엇을 합친다. 토지분에 대한 세금하고 주택분에 세금을 합친대. 근데 또 토지분은 또 나눠지죠.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 종합합산대상과 별도 합산대상으로 두 가지로 구분과세. 맞아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얼마 초과해야 된다고? 5억 원이 초과. 맞네요.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전국 합산해서 5억 초과. 5억 초과가 납세의무자죠. 동그라미 5항입니다. 별도합산은 얼마 초과? 80억 초과. 근데 60억 초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80억이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별도합산은. 그러면 내용을 이해했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쭉쭉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자, 162쪽에 12번. 12번 봐야 됩니다. 12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주택. 거의 자세히 내면 무조건 주택으로 나와요. 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쭉 설명한 거다. 주택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항은 이런 것은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항. 단독 소유이면서 1세 1주택이네. 연령이 몇 세 이상으로 돼 있어? 60세 이상. 그러면 연령별의 세공제가 적용. 맞아요. 동그라미 3항입니다. 또 단독 소유 1세 1주택이요. 주택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럼 뭐가 돼? 보유기간별 세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항, 동그라미 3항 두 개 묶어서 주택분에서 적용이라고 써. 주택분에서. 뭐에서 적용? 주택분에서. 60세 이상 연령별 세공제니 5년 이상 보유기간별 세공제는 주택분에서만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가장 낮은 것이 1,000분의 5라고 돼 있고 가장 높은 것이 1,000분의 20이라고 돼 있어요. 주택만 알면 돼.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20이다. 세율이. 동그라미 5번입니다. 올해 개정됐죠. 2월 13일 날짜로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랑 동거 봉양 합가라고 돼 있죠. 합가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이라고 돼야 돼. 10년 동안은 각각 세대로 본다. 5번이 정답이고 밑에다가 혼인은 5년 동안이라고 써놔요. 혼인은 몇 년 동안? 5년 동안 씁니다. 혼인은 5년 동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요. 164쪽 보겠습니다. 164쪽에 15번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별도 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데, 자, 요 별도 합산 대상이요. 조금 전에 주택이고 이제 별도 합산인데, 동그라미 1항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산가액에서 80억이 공제됐죠. 거기다가 공정시작가액 비율은 100분의 70이 잘못되어 있네요. 100분의 80으로 그래야 돼. 100분의 80으로. 항상 노란 거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세 가지 다 100분의 80이다라는 거. 이거 종합부동산세는 세 개 다 100분의 80이에요. 노란 거. 그리고 동그라미 2항입니다. 개인별에다 꼭 밑줄이요. 동그라미 2번. 종합부동산세는 절대 부부별 뭐 그런 거 합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 개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개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그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항은 하지 않아도 돼요. 세율인데 초과 누진세율만 밑줄을 쳐. 별도합산도 곱해주는 세율이 뭘 쓴다?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 곱해줘요. 초과 누진세율 곱해줍니다. 뭐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7 그런 거 암기 안 해도 돼요. 1000분의 초과 누진세율만 하면 돼. 초과 누진세율. 그리고 동그라미 5번입니다. 세율담 상한 얼마 초과되면 100분의 150. 별도합산도 100분의 150이고 종합합산, 주택 다. 세부담 상한은 모두 세 개 다 뭐요? 100분의 150.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초과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100분의 150. 매다 빗줄. 자, 그리고 165쪽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죠. 자, 대표 유형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틀린 거 종합부동산세.
1항은 별도합산 대상, 방금 별도합산 대상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얼마 뺐죠? 80억. 별도합산 80억 뺐죠? 거기다 노란 거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 비율 100분의 80을 곱하는 것이 과세표준이죠? 맞아요? 100분의 80을까지 곱해줘야 돼. 동그라미 2항입니다. 500만원 초과될 때 납부기한 경과 후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맞네요. 2개월 이내 납입 줄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문인데, 동그라미 3번인데, 제가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잘 들어봐요. 국내에서 주택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 이 주택하고 요건 다른 사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주택에 대해서 토지만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 제가 이 주택 한 개와 다른 사람의 주택의 토지를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 토지만. 그러면 나는 국내에서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어? 1개 가지고 있어? 한 개. 이거는 주택으로 안 봐. 딴 사람 거 토지만 내 것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나는 1세대 1주택자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읽어볼게요. 1주택과 그래서 가로 건너뛰어 1주택과 그 다음에 그 다른 주택의 토지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주택의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본다 그래야 돼. 본다. 이게 본다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요. 주택과 그래. 주택과 다른 주택에 뭐를 가지고 있다? 토지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분명히 본다라고 했어요. 좀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지 아니한다.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설명했던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조 166조 20번에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 자, 1항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올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자, 끝을 닫습니다. 정부 부과과세. 정부에서 부과네요. 정부에서 부과합니다. 동그라미 2항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하고자 할 때 끝들이 납부 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이 잘못되어 있죠? 예,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가 고지서가 발급돼야 돼. 그래서 10일 전까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5일 전까지다 써야 돼요. 동그라미 3항입니다. 500만 원 초과되면 2개월 내에 일부 분납하게 할 수 있죠? 일부란 말에 대비 줄이고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개월 이내. 그리고 동그라미 4항은 분납하고자 하려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 납부기한 이내다. 밑줄. 납부기한 이내.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하면 돼요. 납부기한 안에만 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안에만. 동그라미 5항은 뭐 수정고지 해야 된다는 것. 자, 분납 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나눠서 내죠. 납부기한까지 낼 고지서가 있고 2개월 내에 고지서가 있고 몇 개로 수정이 된다? 2개로. 재산세에서 했잖아. 지난 시간에 2개 고지서로 납부기한까지 내야 될 고지서와 또 2개월 내에 내야 될 고지서 2개로 구분해서 수정고지 다시 고지서가 2개로 나눠진다. 그게 동그라미 5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에다 꼭 별표 쳐놓고 2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번은 틀린 건데 동그라미랑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작년 총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300이라고 돼 있죠? 100분의 300이 아니죠? 세부담 상한은 3개다. 뭐가 되든 3개다. 100분의 150이 초과되는 세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100분의 150으로 돼야 되죠? 100분의 3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고 동그라미 2번 꼭 올해 신설됐어요. 개정됐어요. 신설이 아니라 개정. 60세 이상이랑 합가 있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각각 세대로 본다. 10년 동안은 각각 세대로 본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항. 법인은 납세지를 뭘 준용?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 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을 준용해야 돼. 법인세법. 본점 소지지.
본점 소재지. 이렇게 법인세법. 동그라미 4번. 이제 종부세는 두 가지 세금으로 나눠지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뭘로? 토지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뭐예요? 서로 합하죠. 여기서 있습니다. 주택분에 대한 세금과 토지분에 대한 세금을 뭐예요? 서로 가래. 합쳐야죠. 합한 세금으로 해야죠. 합한 세금. 토지도 두 개를 합해야 되죠. 뭐과 무엇을?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합산 세금을 합쳐야 돼요. 합친다 그랬어요. 합친다. 그래서 동그라미 그 4번 지문도 맞습니다. 동그라미 5번 무엇을 또 공제해야 돼? 재산세.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맞죠? 공제. 무조건 재산세는 공제한다. 맞는 설명이에요. 왜 이 파란 거? 재산세는 다 공제된다. 이중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재산세는 공제한다. 맞아요? 재산세 공제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동그라미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뭐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예, 생략해도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비교 문제 냈을 때, 그 페이지 170쪽에, 170쪽에 30번 문제로 정리하면 돼요. 30번 문제로. 자, 170쪽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18년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개인이란 말 들어있죠? 개인에 적용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서로 비교 설명입니다. 틀린 것. 제 1항입니다. 재산세는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 재산세는 일일이 주택별로 따로따로 과세죠. 종합부동산세는 합칩니다. 합칠 때 어떻게 합쳐? 전국.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합칠 때, 주택을 합칠 때 어떻게 합쳐? 전국치를 다 합친다니까요.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치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죠. 전국치를 다 합산해서. 재산세는 주택별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치를 합쳐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돼? 3가지. 재산세는 토지가 3가지로 돼. 종합합산, 별도합산, 하나 더 분리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몇 가지 토지로만 돼? 2가지.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2가지 토지로만 구분되죠? 3번. 보통 영업용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건축물은 재산세가 과세되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맞아요. 동그라미 4번. 재산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맞네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개인 같은 거 주소지죠? 주소지 맞아요. 동그라미 5항. 자, 그 공정시장가 비율은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 비율은 재산세, 종부세 모두 100분의 80 틀리죠?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 비율은 재산세는 100분의 60이에요. 재산세는 어쩐다? 100분의 60. 종합부동산세는 100분의 80. 틀립니다. 정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물납할 수 없다.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물납할 수 없다. 그것도 비교요. 차이점. 그러나 분납에 관한 규정은 동일해요. 분납. 이게 올리네. 분납은 동일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와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는 동일하다요. 동일. 근데 무엇은 틀리다? 물납. 종합부동산세는 절대 물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거의 같은데 주택은 다르죠. 재산세에서 주택은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이렇게 다 되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이죠. 100분의 150. 그런 것들이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는 절대 물납할 수가 없다. 그거는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자, 소득세. 자, 171쪽에 이제 소득세인데, 소득세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정리.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 내용이 하도 많기 때문에,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좀 내용을 봐야 됩니다. 요약집 62쪽을 보겠습니다. 62쪽.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지워요. 자, 소득세인데, 먼저는 소득세 일반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 일반인데, 옛날 과거에 20문제 낼 때는 이 소득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서 한 문제를 냈어요. 요즘 이제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만 내는데, 소득세라는 거. 일단 소득세는 개인이 돼야 돼, 개인. 법인은 법인세예요. 그 개인이야 돼, 개인. 개인이 돼야 되고, 개인의 일정 기간, 그 일정 기간이 과세 기간이요. 이 개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매년이에요, 매년. 매년 1년 단위, 1년 단위. 소득세에서 과세 기간 그러면 딱 달력으로 1년을 말해. 달력으로.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법인세 사업연도는 법인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1년이 초과되지 않게. 1년이 초과되지 않게 법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있는데 개인의 소득세 과세 기간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내 마음대로 못 하게 해놨을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소득세 내는 사람이, 예? 소득세 내면서, 나도 소득세 내고 있어요. 예? 예. 소득 내는 사람이 거의 2천만 명이 넘어갈 건데, 예? 그걸 갖다가 과세관이 다 각자마다 사람 달라요. 그럼 그거 각자마다 신고를 다 다를 거고, 어떻게 이거를, 감당 못 하죠? 예. 우리나라 사람이 전부 다, 전 사람이 세금 공무를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그죠? 예. 그래서, 그냥 과세기간을 딱 개인은 일관적으로 달력으로 1년 정해버렸어. 그러면 요 1년 과세 기간 동안 얻은 소득이라고 그래. 얻은 소득에 대한 조세. 과세라 그래, 과세. 얻은 소득. 그럼 1년 동안에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란 말이야. 그러면 이 과세된 소득이에요, 소득. 이 과세 소득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과세 소득을 8가지로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8가지로. 그래서, 이자 소득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양도소득까지 이렇게 8가지 소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소득? 8가지 소득. 그래서 잠깐 그 요약집에 60, 양도소득세로 62쪽 보면 안 되겠구나, 이게. 62쪽 보지 마시고 61쪽으로 보세요. 61쪽. 안장 앞에 61쪽을 보면 그 61쪽 위에 보면 소득의 구분과 과세 방법이라는 표가 있죠. 찾았나요? 거기 보니까 8가지 소득으로 과세 소득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6가지가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종합소득 6가지. 이 6가지 소득이 은행 등에서 생기는 이자 소득도 있을 거고, 돈 빌려줘서 생기는 소득, 이자 소득이요. 돈 빌려줘서. 근데 이제 그 사채업자들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대금업이라고 그래요. 대금업을 표방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이자 받는 거 있죠. 이거는 이자 소득으로 안 봐요. 그런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에요. 이자 소득이 아니에요. 비영업대금이야 돼. 그러니까, 대금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돈을 빌려줘가지고 생긴 이자가 있죠? 이게 바로 이자소득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 예금하고 이자 받죠? 그런 것이 이자소득이에요. 그런 것이 이자소득입니다. 여러분 대금업자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많이 나오잖아. 러시안 캐시라든지 많이 나오죠? 그런 사채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버는 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가에서 생기는 소득이 근로소득이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이 연금소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이 있죠. 기타 소득. 그래서 이렇게 합산되는 건데,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뭐요? 종합소득이에요. 종합소득. 그 종합소득세로 돼.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이 있고 양도소득이 있어. 퇴직소득세 신경 쓰지 마세요. 양도소득은 따로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자, 종합소득에 하나로 합산시키지 않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으로 따로 과세돼. 따로. 이런 것을 분류과세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을 종합과세라고 그래요. 종합과세. 그러면 우리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죠.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사업소득이죠.
주택지역 판매업 사업소득이죠. 종합소득세는 냅니다. 종합소득세 나와요. 근로소득을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으로 돼요. 그 다음에 기타소득.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을까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대여는 기타소득이다. 그러면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이요. 종합소득 합산, 종합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절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뭐 한다? 분류과세. 이 경우 쓰면 절대 안 돼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세금으로 뭐요? 분류과세. 분류과세. 소득세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요 1년 동안 얻은 소득이라는 세금이 소득세다. 근데 소득세인데 원칙은 뭐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자. 그러나 무엇은 양도소득은 따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자. 분류과세자. 분류과세. 그리고 61조에 2번 항에 보면은 소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되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끝나는 때라고 돼 있죠? 끝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12월 말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 성립돼. 근데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하는 거 있는데 아직 과세기간이 안 끝났는데 신고하는 거? 예정신고지. 그럼 예정신고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돼? 과세표준이 발생한 그달의 말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소득세는 누구의 소득이냐에 따라서 과세 범위가 달라요. 과세 범위가 달라. 거주자의 소득이냐, 비거주자의 소득이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다르다.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지는데 개인을 이렇게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처럼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거주자입니다. 주소가 있는 사람은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소가 없어도 또는 이런 사람도 거주자가 된다는 거예요. 일과세 기간. 소득세 일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그렇지. 1월 1일부터 11월 30일 이렇게 일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라 그래. 1년 동안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일과세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내에 183일이면 반년이요. 반년 이상 거소를 한 자도 거주자예요. 네? 국내 주소가 없어도 일과세 기간이라고 써야 돼, 이거. 모의고사에서 이과세 기간으로 나오네. 왜 이걸 모의고사에서 이과세 기간으로 나와서 틀게 내냐면 작년까지는 이과세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이과세 기간인데 뭘로 바뀌었다? 일과세 기간. 그럼 일과세 1년 동안에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소가 되면 뭐가 된다? 거주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거주자가 아닌 자는 비거주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거주자가 중요해. 자, 그러면 거주에 해당되면 과세소득이, 자,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 요런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 요런 소득이 국내국의 모든 소득이다 이거요. 국내국에 불문하고 모든 소득이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잠깐 나가서 빠친코해서 번 소득이 있어. 그것도 과세돼. 그것도 과세돼. 옛날 그 연예인 누구의 부모님이 외국에서 빠친코 해가지고 그냥 한 번 했는데 1등가 당첨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소문도 있었잖아요. 근데 TV에 나와가지고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탤런트죠. 이야기했죠. 이렇게 세금을 내고 나니까 남는 것은 얼마 실제 없었다. 이렇게. 왜 국외에서 본 소득도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외에서 그래서 국내국의 모든 소득이라고 그래요. 모든 소득. 외국에서 본 소득도 과세돼. 단서가 이게 수차나 났다 그래. 이게 단서가 있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얘는 해외에서 부동산을 팔았다니까? 그럼 양도소득세 이거예요. 요거 하나. 국외자산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세. 요것은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한 자만 납세의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주자는 국내에서 본 소득과 외국에서 본 소득이 다 세금이 과세되는데 단 해외에서 토지 등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만큼은 해외 부동산이 양도된 오늘날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한 자다 이 말이에요. 5년 이상이다. 꼭 밑줄에요. 5년 이상. 수차례 나왔습니다. 나 그만 내면 좋겠어 이거. 5년 이상. 5년 이상.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40 몇 년 동안 지금 주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해외에서 오늘 날짜로 LA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조건 5년 이상 넘은 상태니까 40 몇 년 된 상태니까 그죠? 이럴 수도 있죠.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8년 있다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40 몇 년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40 몇 년 동안 국내에서 계속 그거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중간에 또 주소를 외국으로 했다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5년 이상 돼야 돼. 오늘 파는 날까지. 그래서 실제 이 지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국내, 국외자산 양도일까지라고 그랬어요. 양도일까지. 국내에서 10년이나 주소를 둔 자가 해외 국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지? 10년이나 주소를 둔 사람이니까 몇 년 이상 됐어? 5년 이상 돼. 5년 이상 된 사람은 해외 부동산 등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자, 그러면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과세가 되겠지. 국내 소득만. 그러면 비거주자가 국내지 토지 건물을 팔았으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죠. 비거주자가 국내 걸 팔았다니까요. 납세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가 외국 걸 팔았다. 납세 의무가 없다. 참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꼭 비거주자는 어디 거 판 것만 납세 의무 있다? 국내 거. 국외 거 판 거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러면 국외 거까지 납세 의무 지려면 국외 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몇 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돼? 5년 이상 주소고소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납세지도 수차례 나왔네. 거주자 쪽으로만 나와. 주소지요. 소득세법에서 납세지는 어디로 가? 주소지요.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 없는 경우는 거소지. 주소지가 먼저고, 없으면 거소지예요. 없으면 거소지.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다음은 양도소득세 납세지에 대해서 옳은 것 나온 적 있어. 양도소득세 납세지. 정답이 양도소득자의 주소지. 이게 답이요. 근데 대부분은 답을 딴 걸로 해. 대부분은 동그라미 4번 딴 걸로. 양도 물건의 주소지, 양도 물건의 소재지, 이렇게. 틀립니다. 양도 부동산, 양도 물건의 소재지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소재지요? 양도 소득자의 주소지예요. 주소지. 그러면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기 때문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까지 봤습니까? 요 소득세에 대한 일반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요 과세기간 1년 동안이라는 것. 과세기간은 달력으로 1년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등은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낸다. 그러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내지 않고 양도소득세 세금으로 별도로 따로 계산해서 분류과세다. 그렇죠? 그리고 소득세 1년 일과세 기간 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한 사람도 거주자다. 됐죠? 거주자. 그리고 해외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자다. 그리고 납세지는 양도소득자의 주소지다. 없으면 뭐요? 거소지다. 비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소득세 일반 봤으니까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과 문제를 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